전 세계 바다에서 가장 많이 나는 생선. 풍부한 어획량과 뛰어난 맛에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유럽에서도 즐겨 먹었는데요. 회 구이는 물론 바람에 말리고 소금에 절여서 두고두고 먹는 바다의 전천후 식재료, 청어입니다. 제철 기름 가득 품은 청어에 다채로운 맛 찾아 지금 떠납니다. 한류가 흐르는 연안에 사는 청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태평양 등지에서 넓게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물에 끊임없이 달려 올라오는 청어. 물이 지어다니는 습성 탓에 지나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으면 금방 만선이 됩니다. 청어는 겨울에 많이 잡히고요. 이 많이 잡히는 철에 맛있습니다. 청어는 거의 기름 반의 생선이거든요. 청어를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기름이 뚝뚝뚝뚝뚝 하고 떨어질 정도예요. 손으로 잡고 꾹 짜면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름 맛으로 먹는 것인데 기름이 꽉 찰 때가 겨울이고요. 겨울 청어가 맛있죠. 청어는 수온이 낮은 겨울부터 초봄까지 산란기를 앞두고 살집과 지방을 늘려서 맛이 좋은데요. 조선시대 가난한 선비를 살찌우는 생선으로 불렸던 청어. 값은 싸지만 맛과 영양은 아주 뛰어납니다. 청어는 이게 지구의 그 북방부 지역의 겨울 식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겨울이 들면 이 북방부 지역의 청어들이 연안으로 쫙 몰려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바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 많은 청어를 잡아서 절이고 말리고 훈제하고 이러면서 내 식량으로 먹었던 생선이죠. 청어 자원이 풍부했던 유럽. 다양한 청어 요리가 발달했는데요.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청어 요리를 찾아 경기도의 한 스웨덴 가정식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북유럽 따뜻한 가정집 같은 이곳. 스웨덴 전통 청어 요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It's a very popular fish, and usually people buy them as canned pickled herring these days. Right? So, and of course you can also fry yourself. 청어 자체에 잔뼈가 되게 많아가지고요. 잔뼈가 많은 청어. 먹기 좋게 세심하게 손질하는데요. 아내의 요리 준비를 도와주는 자상한 스웨덴 남자입니다. 청어. When you can really catch the herring in the Baltic Sea, you basically just go out and put out the net, and the next day it's quite full with fish, right? So you can get a full small boatload very easily. 과거 청어어장의 중심지였던 발트해. 해마다 청어가 넘쳐났고 많은 양의 청어 소비를 위해 저장 음식이 발달했는데요. 스웨덴에서 즐겨 먹는 청어 절임. 식초와 향신료 등을 넣어 청어의 비린 맛을 잡아줄 절임물을 먼저 준비한 다음 당근, 양파 등 채소와 청어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유리병에 손질한 채소와 청어 켜켜이 삶고 절임물을 부어 숙성시켜주는데요. 겨울 같은 날씨에는 베란다 같은 데 그냥 보관하셔도 되지만 이제 다른 계절에 하실 때는 냉장고에 넣으셔서 이틀 정도 숙성시키신 다음에 드시면 돼요. 잘 숙성된 청어절임, 명절이나 특별한 날 즐기는 스웨덴의 국민 음식인데요. 숙성될수록 풍미가 좋은 청어절임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 청어 이제 구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안쪽에 살쪽에 이번에 맛볼 요리는 스웨덴식 청어구이인데요. 밑간한 청어에 파슬리를 듬뿍 넣어 청어의 비린맛을 한 번 더 잡아준 다음 겉면에 빵가루를 고루 입혀 버터를 녹인 팬에 구워줍니다. 가능한 좀 약간 풍미가 이렇게 좀 더 좋은 버터를 쓰시는 게 또 청어 구이를 하시는데 약간 팁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노릇하게 구워지는 청어구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완성이 되면 이렇게 소금이랑 후추 한 번만 더.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운 청어구이. 청어의 기름맛과 버터의 풍미가 어우러져 더욱 맛있는데요. 소박한 스웨덴의 가정식 청어 요리 완성입니다.
스웨덴식 청어조림 먹는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비스킷같이 납작하고 바삭바삭한 스웨덴 전통빵에 절인 청어를 올려 먹거나 삶은 달걀이나 감자와 함께 먹으면 초절임한 청어의 강한 맛을 중화시켜 더욱 풍미가 좋은데요. 새콤하면서도 달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아직 그 청어의 그 신선한 식감이 살아 있어서 되게 담백하고 개운하고 그런 맛이에요. 잘 구운 청어 요리, 스웨덴 사람들은 으깬 감자와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More or less the way I would expect it to taste in Sweden also. So it's a nice dish, I think. 유럽식 스웨덴 청어 요리를 맛봤다면 이번엔 한국의 청어 요리를 맛볼 텐데요. 제철 맞아 더욱 기름지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청어. 이거는 경상도 영덕에서 올라온 청어입니다. 청어로 만든 요리가 뭐죠? 청어 회덮밥, 비빔밥처럼 회로 해서 회덮밥으로 먹는 겁니다. 먹기 불편한 청어의 잔뼈는 깨끗하게 제거하고 먹기 좋게 채 썰어 준비하는데요. 향긋하고 아삭한 채소 듬뿍 넣어주고 깨소금, 김가루, 참기름 넣어 고소함을 더해줍니다. 새콤달콤한 초장을 만들어서 부어서 밥을 넣고 비벼서 먹는 겁니다.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한 청어회에 새콤달콤한 양념장 넣고 밥과 함께 슥슥 비벼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저장 음식이 발달한 청어. 스웨덴에 절인 청어가 있다면 한국에는 말린 청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건 생물 청어가 아닌데요? 요거는 과메기처럼 말린 겁니다. 요거는 청어를 밥식혜로 만든 겁니다. 과메기 썰은 재료를 넣고요.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생강즙, 천일염 간 맞추기 위해서 유자청을 넣습니다. 엿질금, 마늘을 적당량 넣습니다. 말린 청어에 찹쌀밥, 양념을 넣고 숙성시켜 먹는 식혜. 맛이 어떤 맛일까요? 약간 매콤하면서 달콤한 맛이 어우러진, 그리고 이제 생선의 풍미가 더해져서 고소한 맛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밥과 같이 먹으면 약간 알싸한 맛과 매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무채 넣고 마지막에 무채를 넣고 잘 버무려주면 청어 식혜 완성인데요.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그때부터 잡수시면 됩니다. 꾸덕하게 말려 쫀득한 식감의 청어에 새콤달콤한 유자청과 매콤한 양념 맛이 조화로운 청어 식혜. 입맛 없을 때 밥 반찬으로 그만입니다. 다음 청어 요리. 마늘 넣고요. 식초 소스, 고추장, 고춧가루, 참기름. 시중에서 파는 골뱅이도 같이 섞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지금 만드는 요리가 뭐죠? 과메기 무침이에요. 어간장도 좀 넣고요. 파 넣어서 매콤새콤한 양념에 무쳐 먹는 과메기 무침.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청어. 건강한 맛에 감칠맛까지 풍부한 청어 과메기 무침 완성입니다. 기름이 풍부한 청어, 말려서 구이로 먹어도 맛있는데요. 청어 과메기 같은 경우는요, 구이를 할 때 양념을 발라서 먼저 구워버리면은 이제 양념하고 같이 타버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초벌구이를 한 뒤 양념을 발라서 재벌구이를 하게 됩니다. 차가운 바람에 꾸덕하게 말린 청어 과메기. 꽁치 과메기보다 살이 두툼하고 기름이 많습니다. 애벌구이 한 다음에 양념 소스를 얹어서 한번 다시 구워요. 초벌구이로 고소한 풍미 살리고 양념 고루 발라 한 번 더 구워주는데요. 소스를 뿌려줍니다. 싹도 올려주고. 매콤한 양념에 고소한 기름 맛이 일품인 청어 과메기 구이 완성입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으로 과거 선조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서민 생선 청어. 변치 않는 맛으로 후손들의 입맛도 사로잡는데요. 비린 맛이 전혀 없어요. 저는 비린 거 싫은데 비린 맛이 전혀 없어요.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해요. 아, 맛있어요. 서울 강남의 한 일식당. 이곳에서 일본인에게 사랑받는 청어 요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붉은살 생선을 좋아하는 일본, 청어를 다양하게 조리해 먹는데요. 사시미나 스시 종류에도 많이 이용해서 먹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 소바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리를 통해서 소바면과 따뜻한 국물과 함께 같이 먹는 그런 요리가 있습니다. 일본 교토 지방의 대표 청어 요리 니싱소바. 조리한 청어를 올려 따뜻하게 먹는 메밀국수인데요. 비린내가 나지 않고 깔끔한 맛으로 유명합니다. 이제부터는 손질된 청어를 미리 만들어 놓은 가죽으시로 우려낸 다시에 같이 넣어서 이제 오븐에서 이제 찌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끔 다시를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미리 준비되어 놓은 다시마를 위에 한 장 얹으시고요. 메밀국수에 올릴 핵심 재료 청어, 비법 육수를 넣어 조리하는데요. 240도의 온도에서 40분, 40분, 40분 총 3차례에 걸쳐서 다시를 계속 구워가면서 구워주기 시작합니다. 비린맛 없이 고소하면서도 양념이 은은하게 밴 맛있는 청어를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2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오븐에서 쪄낸 청어. 다시 한번 직화로 구워주는데요. 직불에 다시 한번 굽는 이유가 있나요? 네, 간이 다 배겨진 이제 청어를 다시 꺼내서 직불에 굽게 되면은 청어의 비릿한 맛도 좀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소바 국물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풍미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먼저 끓는 물에 메밀향 가득한 면을 넣고 삶아준 다음 찬물에 넣어 재빨리 헹궈내면 부드럽고 쫄깃한 메밀국수가 준비됩니다. 정성껏 조리한 청어 올리고 달콤 짭조름한 비법 간장 육수에 파채를 넣고 끓인 다음 국물을 넉넉히 부어주면 비린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청어의 고소함과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청어 메밀국수 완성입니다. 뜨끈한 국물에 부드러운 메밀국수, 고소한 청어 한 점이 주는 매력적인 맛. 소바를 처음으로 이렇게 뜨겁게 먹어봤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되게 굉장히 비릴 줄 알았는데 안 비린 것도 너무 신기하고 여름 말고도 겨울에 즐길 수 있는 요리로 좋을 것 같습니다. 청어 소바가 니싱 소바라고 하죠. 교토 지방의 향토 음식입니다. 아, 맛있죠. 전 세계 바다를 떼지어 다니며 가난한 이의 배를 채워준 고마운 생선 청어. 기름진 고소한 맛에 풍부한 영양까지. 푸른 바닷속 빛나는 청어로 맛있는 건강밥상 차려보세요.